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1기 합격한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1월부터 6월까지 다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모의고사 보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점은 해설서 문제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공부하지 않았던 거 보면 일단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접해보고 그 추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르는 거 나와도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써보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써보면서 진짜 내가 아는 건지 아닌 건 모르는 건지 이제 구분할 수 있었고요. 모의고사 하면서 시간 배분이 또 연습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 보고 내가 뭐 자신 있는 걸 먼저 푼다든지 이 문제에서 이거는 몇 분 안에 써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실력 향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번에 합격한 41기 관세사 최혜지입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일요일에 현장 모의고사를 1월부터 6월까지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안 그래도 혼자 공부할 때는 범위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모의고사의 그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그리고 전범위 순으로 가져가는 그 범위표를 보고 저도 저희 공부 커리큘럼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혼자 공부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공부하기에 조금 더 수월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관세평가 같은 과목은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게 주관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에 있어서는 답을 쓰고 첨삭을 받아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옆에 계신 분도 나와 같이 힘든 상황을 함께 겪어 나가고 계시구나라는 뭔가 알게 모르게 동지애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무조건 이번에 합격을 해서 저분들과 같이 내가 관세사로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의고사 꼭 완주하셔서 내년에 합격하셔서 관세사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1기 관세사 이은하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아주 잘 버텨내셨다고 먼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목표를 이제 가지셔야 되는데, 시험 보는 전날까지 꼭 완주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매주 빠지지 않았다, 그 자체로 자신을 좀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거나 시험에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꼭 막힐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에 대한 암기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매주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많은 합격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모의고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이 약간의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꼭 42기 합격자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1기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온수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와서 다들 모의고사 치실 텐데요. 물론 매주마다 나오는 등수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테지만 이제 그럼으로써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이제 자기가 자극받을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마 주요 과목은 어느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계실 텐데, 이제 환급특례법이나 대외항 같은 새끼 과목은 사실 그럴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치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위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좀 막막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새 전범위를 하고 있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모의고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동기 관세사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게 됐는데, 자, 이제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20일 후면은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와 관련한 이제 설명회가 되겠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그래서 관세사 시험과 관련된 합격자 통계를 간단하게 좀 보고, 그리고 이제 2차 모의고사 커리큘럼 운영 방식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과목별로 강세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주실 거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네, 잘 보이시죠? 신문물을 했는데 밑에는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올해 합격자 중에 이제 수석을 한 관세사님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최연소 합격자 해서 오늘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최연소 합격자는 03년생이래요. 03년. 네. 어린 게 대바라져가지고. 자, 아무튼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유예로 합격을 한 분들이고, 수석으로 합격하신 분은 저기 부산 지역모고에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열공반과 관련해서도 모의고사 때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를 좀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합격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왔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은 여러분들 뭐 크게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내년엔 다 끝낼 거니까 우리 다 유예로 붙을 거죠. 왜 이래요, 반응이? 더 하시려고요? 예, 학원은 좋아요. 계속 오시겠다면 학원은 좋은데, 빨리 끝내고 이제 빨리 나가셔야죠. 자, 그래서 올해 1차 같은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회계학이 굉장히 어려웠고, 58%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제 꽈락으로 떨어졌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합격자가 38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1차 합격자가. 그래서 1차 합격자가 적다라는 게 이제 내년에 2차 유예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반복된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은 2024년도 이제 통계를 보면 2001명이 시험에 접수를 했고, 1,500명이 시험장에 나타났고, 그래서 381명, 25.4%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합격한 381명 더하기, 그 다음에 작년에 1차 합격한 분들 405명을 합치면은 한 786명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상으로 보면 작년 합격자, 올해 합격자. 근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 접수를 한 거는 678명, 나타난 거는 607명밖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81명 중에 일부는 아마 포기한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미. 그리고 내년 1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 1차가 어려운 게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아니면 쉬운 게 유리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제 경쟁이 되는 사람들은 단연차, 동차생들이죠? 그분들을 1차에서 걸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차가? 겁나 어렵게 나오길 바라야 되나? 아무튼, 예, 그래서 내년에 1차가 조금 쉽게 나오게 된다면, 뭐, 바로 2차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단연차, 동차생들이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있겠지만, 아무튼, 내년에 2차 시험은 어떻게 될지는 내년 1차 시험을 좀 이제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 이제 응시율 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15년, 예, 요때 아마 피크를 찍었을 거예요. 관세사 1차 시험 응시생이 3,800명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2,001명으로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률도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 점수예요. 1차 같은 경우인데, 뭐 딱 다 아시는 거죠. 회계학이 가장 밑에 있고, 예, 그 다음이 이제, 예. 여기 무역영어, 그 다음에 관세법, 내세법. 그러니까 관세법이 조금 이제 내세법보다 더 점수가 낮아지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과락률, 요것도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올해 합격자, 최종 합격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 비율 보시면은 지금 여성이 52명으로 57.8%고요.
남성이 38명으로 42.2%. 그래서 거의 뭐 6대 4 정도로 이제 여성 합격자가 훨씬 많고, 이제 지지난주에 41기 관세사들 MT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여학생들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은 압도적으로 당연히 20대가 많겠죠. 네, 74%가 20대고 30대가 이제 20명, 그래서 22%, 그리고 40대 2명, 그 다음에 50대도 2명씩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인데 아무래도 유해가 좀 유리할 테니까 61%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차로 합격한 분들이 이제 35명, 그래서 38%가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올해 2차 시험이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다고 여러분 듣고 계세요? 올해 2차 과목 중에 고춧가루, 관평. 관평. 굉장히 억울하다고 해서 찾아왔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관세법이랑 내세법을 다 70점 이상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를 80 몇 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관평이 39점이었어요. 그 점수로도 평균 60은 넘을걸? 그죠? 네, 넘어요. 근데 거의 그거잖아요. 1차랑 똑같은 거잖아요. 나머지 과목 다 잘 봤는데 목과락으로 회계학 과락 나서 떨어지는 것처럼 관평이 올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관평이 어렵다 보니까 공부 기간이 좀 짧았던 2년차 유예생한테 좀 불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 노란색이 24개월 미만이거든요. 예년에는 유예 합격자, 이유예 합격자가 그래도 20% 가까이 됐어요. 20명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9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여기 36개월 미만 3년차, 그 다음에 48개월 미만 4년차, 3, 4년차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평이 어려워서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평균 41기 관세사들의 수험 기간은 36개월. 근데 작년에는 30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늘었어요. 6개월 정도가 작년보다 평균 수험 기간이 늘었고, 그래서 약간 단연차한테 유리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한 건지 참 궁금한데, 최소 수험 기간 유예생은 15개월 공부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차생은 21개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생들은 아무래도 거의 다, 그 장수생이 좀 있겠죠. 단연차 공부한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36개월 미만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43%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8개월 미만이 33%. 그래서 60개월 이상도 있습니다. 3명이나. 6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랜 기간 공부를 하셔가지고 붙은 분들이니만큼 굉장히 기뻐했겠죠. 내년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꼭 합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공부했던 장소가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스카. 압도적으로 60%가 스카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24%, 27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집에서 했대요. 저는 집에서 공부가 안 되던데. 공부 집에서 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서. 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서 안 되던데. 가장 큰 유혹은 우리 엄마였는데. 계속 뭘 자꾸 먹으래요. 그죠? 야, 나와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먹다 보면 TV 보다 보면 또 눌러 앉아있고. 아무튼, 그래서 집에서 공부한 분들도 의외로 많았고, 그 다음에 학원 내 자습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있는 자습실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11%나 10% 정도 되고요. 도서관도 한 7%. 저는 공부할 때 학교 도서관파였습니다. 중도.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경험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스터디 해본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가 81%, 그 다음에 있다가 19% 이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이제 요즘에 시험 과목 자체가, 문제 자체가 지금 거의 단답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됐기 때문에 굳이 모일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암기는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공부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20년 전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안 다루겠지? 문제가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인데 한 줄을 다 채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출문제로 봤던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역실무 50점짜리 옛날에 무슨 문제가 나는 줄 알아요? 인커텀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끝. 설명해봐,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때 당시부터 목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글을 써야 되는데 50점짜리면은 지금 답안지의 거의 반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소논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도 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 책도 되게 여러 권을 봐야 했고 논문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분업을 해가지고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논문이라든가 자료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직이 필요했는데 이제 공부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스터디는 이제 필수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 점수 비교인데 왼쪽은 합격자들의 점수고요. 오른쪽은 이제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전체 평균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준비를 딱히 많이 하지 않고 1차 봤던 분들이 바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반영된 거라 크게 의미는 없고 합격자들의 점수를 좀 보면 기존에는 관세법이나 무역실무 점수가 좀 낮은 편이 좀 있었는데 관평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합격자들 평균 점수도 46.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락의 어떤 중요한 키는 관평이었다. 예.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관세사 강의만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관세사 시험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이 뭐냐? 예측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절대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도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년에 올해 관평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관평이 힘들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관평만 공부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내년에는 올해 관평을 냈던 교수님이 시험 출제 들어가시지 않아요. 2년 연속 같은 과목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만 놓고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합격자 평균 점수가 그래서 59.9, 60이 되지 않습니다. 합격자들도. 그다음에 커트라인 최저 점수가 51.6. 그러니까 51.6점 맞은 분도 합격을 이제 문 닫고 했다는 얘기고 들어갔다는 얘기고 수석 같은 경우가 70.5.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자 출신 대학교인데 작년에도 외대가 13명이었나? 16명이었나?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대는 당분간은 배출이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올해도 외대가 1등이에요. 9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길래. 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학교가 경희대. 예, 6명. 그 다음에 이제 영남대. 그 다음에 부산대에서 4명씩. 예, 그래서 경북, 경남에서 지금 분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북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인하대에서 3명씩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해봤는데, 자, 전체 합격자 중에 온라인만 100% 수강을 해서 합격을 했다는 분이 71%, 59명이고, 오프라인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라고 답변한 분들이 30%에 해당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만 들었던 분들 중에 이제 합격 비율을 뽑는다면 1.43% 밖에 되진 않아요. 예, 모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합격한 분들은 4.26%. 그래서 온라인만 했던 분들보다는 한 3배 정도가 합격률이 높긴 해요. 뭐 이건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예, 아무튼 그래서 오프라인에 다녔던 분들이 조금은 합격률이 조금이 아니지 한 3배는 높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통계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2차 모의고사 관련된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었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게 보면은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단원별로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진도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때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도 범위가 주별 8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8분의 1 진도로 8번을 나눠서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1, 2월 달은 8분의 1 진도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올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그 모의고사보다는 각 과목별로 주요 내용의 최종 정리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 해오시는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게 1월까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1월 되면 이제 바로 일주일치 시험 범위가 나와 있고 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나는 내가 해오던 진도가 또 있어. 아직 못 끝냈어. 그럼 그것도 보고 시험 공부도 하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월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의 공부 그 시스템을 모의고사에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도를.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도를 무조건 다 끝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다가 멈추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오던 강도로 이게 다 진도가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강도를 좀 낮춰서라도 일단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책을 끝까지 다 덮어놓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와서 8분의 1 진도와 함께 나가시는 게 좋다. 자, 근데 그 8분의 1 관련된 내용도 사실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아요. 외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떤 룰을 많이 범하느냐,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월, 화, 수는 되게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월, 화, 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진도율이 얼마 못 나갔겠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 목금 이틀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전체 진도는 50%도 못 나갔는데, 그럼 나중에 목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날림이 돼버려요. 뒷부분은 그냥 한번 훑어보고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전체 범위를 다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좀 부담을 좀 줄이시고 8분의 1 진도 때는 전체를 다 한번 보고 온다 라는 생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유예시죠. 유예죠. 유예. 반응 좀 해주면 안 돼요? 예, 유예시잖아요. 그러면 유예생들은 1, 2월 달에 어떻게 해도 뭔 짓을 해도 3년차, 4년차를 이길 수 있다 없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석차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1, 2월 달은 최종적으로 한 번씩 내가 쭉 훑어보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암기하는 정도로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승부는 요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 달에는 지금 보면은 진도 범위가 주별 4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4분의 1 진도면 이제 당일 그 당주 해당 주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가 벼락치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때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주일 만에 4분의 1 진도를 다 뭐 공부하고 외워서 온다? 불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암기를 뭐 다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여기 보시면은 각 과목별로 주요 부분 위주로 정리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핵심되는 코어들 위주로 완벽하게 외우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4분의 1 진도를 내가 다 섭렵을 해서 온다라는 게 약간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분부터 외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별 진도, 2분의 1 진도예요. 너무 힘들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위한 공부는 4월부터는 거의 힘들고, 이때부터는 자기만의 진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가서 시험 보고 오는 거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는 전범위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2달 동안은. 그래서 이때는 자기만의 진도가 있어야 되고, 뭐 거의 뭐 일주일에 1회독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3일 만에 끊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무한 회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한 회독.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추린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외우고 들어가자 라고 해서 딱 과목별로 정리한 게 있었고, 그게 과목별로 A4지로 한 5, 6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코어예요, 코어. 그래서 그거를 1일 1회독을 했어요. 1일 1회독. 그래서 거의 막판 2, 3개월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60번에서 90번 사이 회독을 한 거죠.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 안 외워질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포기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1차 시험 보러 갔던 경험이 기억이 나요? 벌써 옛날 일인가? 되게 아득하나 벌써? 여러분 1차 시험 보러 갈 때 어땠어요? 심정이? 그래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난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심정이었나요? 가기 싫어. 그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나오지 않아요? 뭔가 공부했던 게 나도 모르게 막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2차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 시간이 절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시간만큼 결과는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판에 많은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요 5월,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무조건 12월까지는 개인별 진도를 다 마무리하고 1월, 2월에는 학원 진도,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를 적극 추천을 한다. 두 개 진도를 같이 병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는 목표가 이거예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학원의 모의고사 석차가 곧 이제 실제 2차 시험의 석차로 가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2013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1073명의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년 연속 수석 합격자도 배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관세사관학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전체 합격자 중에 95%가 이제 저희 학원을 거쳐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0명 중 이제 올해 같은 경우 83명이 합격자 배출을 했고 9년 연속 합격자는 뭐 수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보면은 73명이 저희 학원 출신 모의고사를 이제 봐서 합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모의고사 몇 등 안에 들어야 합격하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위권에 들면 그만큼 확률이 높겠죠. 높은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6개월 동안 모의고사 석차를 통계를 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모의고사 1등부터 쭉 나오겠죠. 석차가. 그러면 그 모의고사 1등, 6개월 동안 1등한 친구는 매주 1등을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석차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친구가 물론 주별로 1등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주에는 석차가 막 40등까지 확 떨어진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시켜서 평균 1등이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22번을 모의고사를 아마 보게 될 건데 실제 시험이 23번째 모의고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2번 잘 봐오다가 23번째 모의고사에 뭔가 삐끗해가지고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시공부라는 게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뭔가 내가 평가했던 게, 내가 이제 준비했던 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아무튼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서 1등에서 30등 안에 들었던 그분들이 이제 90%가 합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등부터 50등에 들었던 분들로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 중에 91%. 그러니까 중간 30에서 50등 사이가 좀 분포가 좀 없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에서 100등으로 보시면은 이 사이에 있는 분들 중에 96%가 이제 붙은 거고. 그러니까 붙었던 분들 중에 96%는 다 100등 안에 있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4%가 여기 있죠. 4%는 저희 학원 모의고사 150등까지 이제 확대를 했을 때 들어와. 그러니까 100등 밖에 있는 분도 붙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포기하시진 말고, 그래도 앞부분에 있는 게 최소 50등 안에는 좀 들어가는 게 많은, 좀 확률이 있겠죠.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유예생이에요. 그러니까 1, 2월에 이게 가능 불가능? 1, 2월에 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래서 유예생들을 보면 1, 2월 달에는 좀 약간 버벅거려요. 버벅거리는데 이제 4분의 1, 2분의 1 진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모의고사 합격자가 7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출신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좀 있는데, 자, 마지막 모의고사, 6월 마지막 모의고사 여기 보시면은 답안 제출자가 96명 밖에 안 됐어요. 힘드니까. 마지막 모의고사 안 보러 왔거든. 근데 그 중에 96명 중에 3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30%가 넘는 분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존버하는 분들이 합격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도 있는데 마지막 온라인 모의고사 답안 제출하신 분이 29명인데 그 중에 9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월별로 그 장학금을 드리거든요. 석차 해가지고.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이상 받은 분들이 14명을 합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월별 석차 30등 이내 1회 이상 한 번씩 한 분들 중에는 27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이분들은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상위권은 항상 상위권이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석차가 그대로 실제 시험과 연결되는 건 당연하다. 네. 뭐 모의고사 잘 봤던 친구들이 시험도 잘 볼 테니까요. 자, 근데 유예생들은 1, 2월 달에 너무 욕심내진 마시라. 이해되셨죠? 차분하게 해서 진짜 승부는 3월부터다. 그렇게 생각하고 1, 2월을 좀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잘 훑어보고 중요한 것부터 외워나가는. 그러니까 암기도 여러분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돌리면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을 뭐라 그래요? 우리 다 문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잖아. 그거 뭐예요? 무슨 역이라 그래? 막 이렇게 돌렸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 그 다음에 얘가 나가지 않고 가운데 딱 내가 잡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투포환을 하든 아니면 쥐불놀이라고 혹시 알아? 막 불 붙여갖고 돌리는 시골에서 하던. 그럼 가운데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원심력을 잡아주는 힘. 그걸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이 약하면은 돌리던 게 팡 하고 튕겨나가겠지. 근데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도는 이유가 구심력이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질 않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려고 하냐면 어떤 구심력이 없이 전체를 다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은 원심력이 너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다 뻗어나려고만 해. 근데 이게 중간에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구심력이 있는 분들, 구심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먼저 외워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심력이 없이 자꾸 암기를 확장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망한다. 구심력이 없으니까. 근데 구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확장을 해도 튼튼한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망하는 일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도 전체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정해갖고 외워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살을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암기도. 전체를 내가 다 외운다. 이게 아니고. 그게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앞으로 진행될 모의고사는 문제 출제를 다 아시죠? 과목별로 2분씩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출제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한 2021년 이후부터 문제가 굉장히 지금처럼 단답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제 문제은행 풀을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점 첨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 강사님들이 직접 첨삭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41기 올해 합격한 분들 중에 과목별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분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첨삭위원을 다 꾸렸습니다. 과목별로 한 4-5명 이상씩 다 돼요.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첨삭을 계속 하니까 같은 인원이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계속 6개월 동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실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상담을 또 해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됐든 뭐 폰이 됐든 정말 답답하면 이제 시험지 들고 쫓아오는 분도 있어요. 왜 이따구로 채점했냐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현피라고 하지. 그런 경우, 농담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희 이제 모의고사의 진행에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랑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모의고사 인원 응시하고 있고 9년 연속 해고 뭐 등등등. 자, 그래서 그 관평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김병수 관세사님 수업을 듣는 분도 있고 전영대 관세사 수업을 듣는 분도 있는데 관평이 정말 좀 편차가 있어요. 문제 스타일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나는 김병수 쌤을 들었는데 이 익숙한 문제가 나한테 실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매주 격주로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거네? 그럼 막 쓰고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막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좀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게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의 특징이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지역별 모의고사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희가 대전, 대구, 부산에서 이제 지역 모의고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수석 합격자가 부산 모의고사고,
그다음에 그 대구에서도 꽤 많은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 후 진로와 취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저희가 합격자 축하연 때 탑법인 한 3-4군데 법인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채용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한 10명씩 채용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합격만 하시면 취업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모의고사가 크게 보면 3가지인데 현장 모의고사에는 지역 모의고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장은 현장이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는 이제 온라인으로 문제를 받아보고 이제 답안지를 다 쓴 다음에 답안지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파일, 이미지 파일에다가 첨삭이 돼가지고 다시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고. 근데 온라인 모의고사는 전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1차는 여러분들 2시간만 보면 되잖아요. 2교시. 그럼 핸드폰 잠시 꺼놓고 혼자 하면 되는데 2차는 그게 안 되지 않나요? 하루 종일인데? 그게 되네요. 네,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의지가 굉장히 세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됐고요. 문제지하고 해설지만 좀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따로 이제 우편으로 구매만 할 수 있는 이건 첨삭 같은 거는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은 담임제 멘토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담임제 멘토링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첨삭해 주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청을 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신청. 그다음에 이제 오픈북 제도 운영인데 요 오픈북 같은 경우 여러분은 이제 많은 준비를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예생들은 1, 2월 달에 아마 한숨만 쉬고 있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기는 힘들잖아요. 일단 뭐라도 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시험 감독관이 있을 거거든요. 감독관한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오픈북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장학금 대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답안지에 표시를 합니다. 오픈북을 했다고. 그래서 성적 장학금 거기에는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 부분인데, 자, 답안지를 다운로드하고 문제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일단 답안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리긴 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수기 작성을 합니다.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 열려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시험을 다 보고 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다음에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하고 채점 첨삭이 PDF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똑같이 다 목차나 이런 거에 다 석차에 다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강은 1월 4일 날 토요일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요일 반은 1월 5일 날 개강이 되고 시험 시간은 실제 시험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고 9시 반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9시 반에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 10분 전엔 오셔가지고 준비 다 하고 심호흡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오면은 분위기 이상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예. 자, 그러고 여기에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리 좀 바꿔달라. 왜요? 그랬더니 대각선 앞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너무 떤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볼펜 알죠? 타각타각 미치겠다. 그 다음에 답안지나 시험지 넘길 때도 그냥 넘기면 되는데 팍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되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냄새 난다. 옷 좀 빨아입고 다녀요. 등등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민감하니까 되게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는데 뭐 하나가 이제 거슬리면 계속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환에서 입실 시간은 좀 지켜달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1월 4일 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 하고 문제지가 제공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뭐는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이 쓴 답안지는 제출하고 이제 문제지는 갖고 가도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주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날 답안지가 또 나가겠죠. 빈 답안지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써서 또 제출을 하죠. 그리고 집에 갈 때 뭘 받아가야 돼? 지난주에 냈던 답안지, 첨삭된 답안지를 이제 또 받아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루에 개인당 답안지가 4권이 나가잖아요. 그죠? 네, 4권이 나가고 전주 거 4권을 또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한 사람당 8권의 답안지가 되고 곱하기 예를 들어 한 200이다. 그럼 답안지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학원에서 취급해야 되는 답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시험을 안 보러 왔다가 한 달 있다 나타나서 지난주 거, 뭐 한 달 전에 제가 냈던 거 첨삭 답안지 주세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답안지 자기가 첨삭한 거 다 받아가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겁나서 안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놓치면은 못 따라와요. 계속 버텨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접수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설명회 종료 후 선착순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자녀석에 한해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프라인에 온 설명회에 오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려요. 토요일, 일요일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무래도 토요일이 실제 시험이니까 인기가 좀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모의고사 접수를 하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열어드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2월 9일부터 12월 22일 우선 접수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등 10만 원, 2등 7만 원, 그 다음에 3등급 그래서 5만 원 해서 매달 20명씩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아놓으면 6개월이니까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받는 분이 계속 받아요. 짜증나게. 그럼 쌓여 있으면은 몇십만 원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나중에 뭐 하나 사더라고요. 자, 그래서 2차 지역 모의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전하고 대구는 다 그 중심지에 있는 시내 한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경대학교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보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전, 대구는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빌려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이거 다 아시죠? 내 강의실에 들어가면 수강 중인 강의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회차별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응시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과목별 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과목 석차 이런 통계들이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가시면 그날 문제와 관련된 답안 작성과 관련된 강사님들의 짧은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강의를 강평이라고 해요. 한 20-30분이면 끝나는데 우리 병수쌤은 길어요. 알죠? 예, 알죠?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1시간 정도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러고 또 말 끝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즘도 자기 책 쓰레기라고 그래요? 이게 자학을 하시나 모르겠어. 쓰레기입니다. 막 이러고. 아무튼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강평 강의는 최초 업로드 후에 얼마까지만 시청 가능하다? 2주까지만 올라가 있어요. 2주가 지나면 삭제가 되고 이제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강평은 여러분 묵혀놓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들으세요. 예, 듣고 이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성적 리포트를 제공한다. 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된 뭐 그래프를 다 비롯해서 석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될 겁니다. 항상 1등인 사람은 좋겠다. 그죠? 기분 째지겠다.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2명 있었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걔네들 이렇게 성적표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다 위에 다 천장에 다 있어요. 다. 예, 되게 신기해. 예. 자, 그래서 석차 현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합 석차랑 이제 과목별 석차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날 무슨 날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지? 자, 이런 그래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유해한테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답안지에 첨삭위원들이 개별적인 첨삭을 다 해드리고요. 그거와 별개로 다른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또는 전반적인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과목별로 이제 채점평이
나중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돼요.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분 점수와 관련된 첨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점평도 여기 위에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수험생 첨삭 채점 만족도 평가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담당하는 첨삭 하시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점수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산 점수도 덧셈도 못한다. 그런 컴플레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약간 사람이다 보니 부분 점수를 더해가지고 총점이 나와야 되는데 부분 점수 더하다가 이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수험생들은 거기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내가 왜? 막 이러면서 이제 컴플레인 제기하면 이제 왜냐하면 석차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과목별로 5명씩 해가지고 첨삭위원을 저희가 한 20명, 지역까지 해서 한 25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41개 합격자 중에 첨삭하실 분 하니까 한 5, 60명 신청을 해요. 이것도 경쟁 되게 빡셌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대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만약에 이 사람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날려버리고 새로운 분 충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부터는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요거 아닌가?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자, 요거는 이제 준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 이제 준비할 때 있어서 또는 모의고사 중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기존, 과거, 출제 유형 모두 다 대비를 해라. 올해 것만 보고 관평이 어려웠어 이러면서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말란 얘기예요. 중도를 걸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관세사 시험의 특징은 뭐다? 일관성 있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상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유예생들은 8분의 1 진도가 되게 중요하다. 1, 2월 달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바퀴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범위 기간에는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일주일 동안 뭐가 되겠어요. 자기만의 패턴으로 자기만의 어떤 템포로 공부를 좀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요 4번 아까 말씀드린 건데 구심력, 원심력 얘기했던 거 구심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됐죠? 확실한 건 내가 꽉 잡아놓고 있고 외워놓고 있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까먹질 않고 망하질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른 공부 비율을 설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건 제 방법인데 그 마지막에 뭐 서브노트 만들어서 1회독 돌렸다고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제가 기준으로 중요도 1등급이었어요. 1등급. 근데 그 전에 이제 회독을 돌릴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내 맘대로. 나눠놓고 첫 번째 회독할 때는 예를 들어 1, 2, 3등급을 다 봐요. 그리고 2회독할 때는 1, 2등급만 봐요. 그리고 3회독 할 때는 1등급만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1, 2, 3등급 보고 1, 2등급 보고 1등급 보고 이해됐죠? 그러면 회독도 되게 주기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1등급은 계속 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외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라든가 집중력 그 집중도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회독을 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계속 돌리지 말고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면서 나름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유예생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1, 2월 달에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100%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8분의 1 진도를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것만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